선생님,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무엇이든 하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순간, 쉬는 법을 몰라서 혹은 쉬면 뒤처질 것 같아서 늘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오셨지만 정작 멈춰서 숨 고르는 법은 배우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참 부지런하고 활기차다는 말을 들으셨겠지만 정작 선생님 스스로도 언제부터 쉬는 법을 잊었는지 기억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남들은 선생님을 늘 씩씩하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라 여겼겠지만 그 활기 뒤에 얼마나 많은 피로가 쌓여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박서윤은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달려왔던 선생님이 이제는 멈춰서 숨 고르는 법을 배우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이번 2026년 하반기 그 쉼이 선생님께 가장 큰 복을 가져다 줄 시간이 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몸이 지쳐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하반기 전체 운, 재물운, 건강운, 그리고 선생님만을 위한 생활풍수 10가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선생님께 오는 복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그 따뜻한 마음이 선생님과 그 소중한 분 모두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서윤 철학가입니다. 먼저 갑오생 말띠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오생이라는 글자를 명리학으로 들여다보면 곧게 뻗은 큰 나무가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활활 타오르는 형상입니다. 갑목, 곧고 굳세게 하늘로 뻗어나가는 큰 나무의 기운, 오와 한낮을 뜨겁게 달구는 강렬한 태양의 기운. 나무가 강한 불을 만나면 활활 타오르듯 선생님은 열정이 넘치고 한번 움직이면 멈추지 않는 추진력을 지니셨습니다. 말띠답게 역마의 기운도 강해 한자리에 가만히 있기보다 늘 움직이고 활동해야 마음이 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쉬어야 할 순간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달리기만 하셨을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친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오셨지만 정작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돌아볼 여유는 갖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사셨을 것입니다. 이번 2026년은 병우년입니다. 붉은 불의 기운이 세상을 뜨겁게 달구는 해입니다. 선생님 안에 있던 오화의 기운과 겹치는 강한 불기운이 들어오면 몸과 마음이 쉴 틈 없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유난히 바쁘고 분주하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흐름이 달라집니다. 7월 을미월에 접어들면 흙의 기운이 그 뜨거운 불을 끌어안아 서서히 가라앉히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시겠지만 아직 완전히 거두어드릴 때는 아닙니다. 지금은 계속 달리기보다 잠시 멈춰서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8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금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뜨겁게 타오르던 열기가 서서히 가지런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9월과 10월에는 그동안 애써온 것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특히 문서나 부동산과 관련해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일이 있었다면 이 시기부터 흐름이 유리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이 시기를 기다리셨다가 움직이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11월과 12월에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자녀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선생님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드디어 잠시 멈춰서 쉬어본 해였다고. 이번 하반기 전체 운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달리는 것보다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귀인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사람, 오랫동안 소식이 뜸했던 사람의 말 속에서 뜻밖의 힌트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곁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이번 하반기에 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자꾸 서두르자고 재촉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하반기만큼은 한 발 거리를 두고 지켜보십시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의 말이 예상보다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쁘게 사시느라 자주 못 만난 사람일수록 오랜만에 만남이 뜻밖의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쉬어가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흘려듣지 말고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이번 하반기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멈춰서 숨을 고를 줄 안다. 좋은 인연이 나를 향해 다가온다. 오늘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이 말들이 하루의 기운을 바꾸고 하루의 기운이 하반기 전체의 운을 바꿉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갑오색 말띠 전체의 흐름을 기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태어난 시간과 사주에 따라 개개인의 운은 달라질 수 있으니 명리학적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이제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하반기 재물운에서 가장 먼저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의 재물운은 들어오는 문도 넓어지지만 나가는 문도 함께 넓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벌어들이는 것보다 나가는 것을 단속하는 지혜가 더욱 중요합니다. 갑오생 선생님은 열정이 넘치고 성격이 급하셔서 좋은 기회다 싶으면 깊이 따져보지 않고 서둘러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반기에는 그 조급함이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아무리 급해 보여도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지금까지 선생님의 힘이었지만 이번 하반기만큼은 그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7월과 8월에는 새로운 투자나 사업 제안이 들어올 수 있지만 큰 결정은 잠시 미루십시오. 9월부터는 흐름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던 부동산이나 문서 문제가 이 시기부터 유리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집이나 상가를 팔거나 정리하시려는 분들은 8월 이후 특히 9월과 10월의 흐름을 기다려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조급하게 가격을 낮추지 마십시오. 값을 잘못 부르신 것도 시기를 잘못 고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흐름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려 주십시오.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확장보다 내실을 다지는 방향이 이번 하반기에 더 유리합니다. 다만 10월에는 욕심을 특히 경계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며 재촉한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서둘러야 한다는 말에는 특히 흔들리지 마십시오. 11월과 12월에는 한 해를 정리하며 재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그동안 정리하지 못한 통장이나 문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됩니다. 이번 하반기 재물운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이미 가진 것을 지혜롭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건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하반기 건강운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큰 나무가 뜨거운 태양 기운을 만난 해인 만큼 몸의 진액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갑오생 선생님들은 목과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심장, 혈압, 간, 눈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병원연에 뜨거운 불기운이 더해지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혈압이 오르내리기 쉽고 눈이 침침해지거나 두통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평소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만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넘기신 날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피곤해도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계속 밀어붙이신 날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7월과 8월에는 특히 심장과 혈압, 눈 건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로는 삼가시고 몸에 무리가 가는 일정은 조금 줄여보십시오. 이 시기에는 걷기 운동이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평소처럼 빠르게 걷기보다 천천히 여유 있게 걷는 것이 이번 하반기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급하게 달리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걸음의 속도를 조금 늦춰보십시오. 아침이나 저녁 햇살이 따갑지 않은 시간을 골라 느긋하게 걸어보십시오. 빠르게 멀리 걷는 것보다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걷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9월과 10월에는 몸의 기운이 한결 안정되지만 소화기와 수면의 질은 계속 신경 쓰셔야 합니다. 11월과 12월에는 찬바람에 혈압과 혈관이 예민해질 수 있으니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정기 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괜찮겠지? 하고 넘기신 작은 신호가 쌓여 큰 병이 되지 않도록 이번 하반기만큼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며 눈을 감으십시오. 그 마음 하나가 깊은 잠을 만들고 깊은 잠이 건강한 몸을 만들어줍니다. 선생님이 건강해야 지켜온 것들을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의 건강운은 겁낼 운이 아닙니다. 천천히 쉬어가면 좋아지는 운입니다. 이제 갑오색 말띠 선생님만을 위한 하반기 생활 풍수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풍수 처방은 선생님의 뜨거운 목과 화의 기운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방향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비법입니다. 흔들의자나 벤치를 정리하십시오.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그 자리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두 번째 비법입니다. 요가 매트나 방석을 정리하십시오. 잠깐이라도 앉아서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세 번째 비법입니다. 잠옷이나 실내복을 정리하십시오.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는 순간 몸도 마음도 쉼의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비법입니다. 조격기나 발 마사지기를 점검하십시오. 하루 종일 움직인 발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다섯 번째 비법입니다. 세탁 바구니를 정리하십시오. 쌓여있던 빨랫감을 정리하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섯 번째 비법입니다. 자동차의 워셔액과 타이어를 점검하십시오. 늘 바쁘게 이동하시는 만큼 안전을 지키는 점검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비법입니다. 정원의 파라솔이나 그늘막을 정리하십시오. 햇볕 아래서도 잠시 쉴 수 있는 그늘 하나를 마련해 두십시오. 그늘 아래 앉아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덟 번째 비법입니다. 타이머나 스톱워치를 정리하십시오. 쉬는 시간도 정해두고 지키는 습관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아홉 번째 비법입니다. 낮잠용 담요나 무릎 담요를 준비해 두십시오. 잠깐의 낮잠도 이번 하반기에는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열 번째 비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멈춰서 숨을 고를 줄 안다. 오늘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감사가 모여 이번 하반기의 운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갑오색 말띠 선생님. 선생님은 평생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 때문에 정작 자신을 돌아볼 여유는 갖지 못하셨습니다. 어디로 달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달리기만 하셨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늘 활기차고 씩씩해 보였지만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피로를 혼자 견디고 계셨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오신 날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렇게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저 박서유는 오늘 선생님께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온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열정이 있었기에 지금 선생님이 이룬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울 속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지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던 그 열정을 이제는 잠시 은은하게 낮추어도 됩니다. 선생님은 늙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로소 멈추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번 하반기는 선생님께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괜찮다고, 멈춰선다고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이번 하반기에는 받아들여 보십시오. 잠깐 멈춰선다고 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멈춤이 다음 걸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함께 웃을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선생님 자신을 쉬게 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멈추면 뒤처진다는 마음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잠시 멈추는 것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조금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쉬는 법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가장 빨리 달린 사람이 아니라 쉴 때 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멀리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다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숨 고르기입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이번 하반기가 그리고 남은 2026년이 마음껏 쉬어가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저 박서윤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 자신을 위해 그 뜨거운 열정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십시오. 선생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